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 권영설 논설위원입니다. 오늘은 3월 9일에 발행된 비타민 제143호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주의 커버 스토리는 논란의 미 국경조정세입니다. 국경조정세. BAT라고 부르는데요. Border Adjustment Tax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국경조정세라고 하면 국경을 이동할 때 매기는 관세하고는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가 이제 미국으로 많은 기업들이 나갔던 기업들이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이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 특히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 독일, 일본 다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하는데, 도대체 국경조정세가 뭐길래 그런 건지, 왜 이런 걸 미국에서 만들었는지 이 얘기를 커버 스토리로 정리했습니다. 일단 국경조정세는 트럼프가 만든 건 아닙니다. 원래 미국 공화당에서 지난해 6월에 세제 개혁안을 냈는데 거기에 포함된 주요 내용입니다. 가장 큰 내용은 뭐냐 하면 미국이 이때까지 해오던 게 생산지 기준의 현행 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법인세를 생산지 기준으로 매겼죠. 그런데 이것을 소비지 기준으로 매기겠다. 간단히 표로 보면은 아주 쉬운데요. 제가 표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행에서 보면 생산지 기준 현행 세제입니다. 위에 보면.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굉장히 맞추기 어렵네요. 미국에서 생산된 거면 제가 이렇게 해야겠다. 미국에서 생산된 거면 내수건 수출이건 전부 과세를 했습니다. 그죠? 내수하고 수출 과세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소비지 기준이 되면 미국에서 생산됐더라도 수출하는 거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 대신 소비지 기준이 되니까 미국에서 팔리는 거, 그러니 미국의 내수 상품이나 미국에 들어온 해외에서 수입된 상품, 이런 데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지 기준이 아니라 도착지와 소비지 기준으로 매기겠다는 게 이게 국경조정세입니다. 이게 법인세입니다. 지금 미국이 법인세가 35%인데 이거를 20% 정도로 낮춰주는 대신에 미국에서 수출되는 거는 과세를 안 하겠다. 대신에 수입되는 거는 이때까지 해외에서 수입되는 거였으면 보시듯이 여기 해외에서 수입되는 건 과세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수입되는 것도 과세를 하겠다. 구체적으로요. 세금이 어느 정도 매겨지는지 그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경조정세가 있으면 수익기업이 있죠. 수익기업을 보시면 수익기업은 이때까지는 만일에 10,000원짜리를 팔았다. 근데 이제 수입을 할 때 5,000원의 원가가 있다고 해보죠. 한국에서 5,000원 주고 수입한다고 해봐요. 그리고 판매 관리비가 2,000원이면 자, 10,000원에서 5,000원 빼고 2,000원 빼고 남는 세전 수익 3,000원에 대해서 35%를 매기니까 1,050원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새우 수익이 1,950원 정도가 됐던 겁니다. 이때까지 수입이. 그런데 이 수입이 국경조정세를 도입을 하면 자, 똑같아요.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수입해서 2,000원 판매 관리비가 들고 팔았다고 하면 예전에 이 수입 원가에 대한 거는 공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3,000원을 매겼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현금들, 자, 10,000원을 벌었죠. 2,000원을 버는데 썼죠. 그걸 뺀 8,000원이 과세 총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000원에다가 20%로 내린 법인세를 매겨보면 1,600원이 법인세가 되고 1,400원이 세후 수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업체들은 한 25%가 되나요? 저 정도가 내려버리는, 수익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쵸? 수익이 떨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이 많아지니까 가격을 올리겠죠. 그래서 수입 기업들, 나이키가 아니라 월마트나 이런 데는 아주 이제 긴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물가가 오르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미국을 위한 정책이라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논리가 있는 거죠. 자, 수출 기업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수출 기업은 보면 지금 현재로는 만일에 10,000원에 수출을 해요. 그리고 자기네 원가가 5,000원이죠. 그리고 판매 관리비용이 2,000원이면 똑같이 지금은 10,000원에서 자기 든 돈들 빼주죠. 5,000원, 2,000원 빼서 세전 수익 3,000원에다가
거기에다가 35%를 매기기 때문에 1,950원 정도가 세후 수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경조정세를 도입하면 어떻게 돼요? 안 매깁니다. 이제 소비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경조정세를 도입하면 그대로 3,000원이 남아도 20% 매길 대상이 없으니까 그대로 세후 수익이 3,000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다시 돌아와라. 이왕이면 괜히 그쪽에서 수출하지 말고, 나이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다시 미국으로 도입하면 수입 기업에 따른 그 세후 수익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아예 미국에 나와서 다른 데 수출해 버리면 세금이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 그 메시지는 뭐냐면 미국 기업은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수출하라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미국의 수입 기업들은 엄청나게 이제 부담이 된다. 그런 수출 기업은 좋아지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되면 강달러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강달러 효과가 있어서, 자, 이걸 하자는 촉은 뭐냐면 매년 이 1,000억 달러씩 이득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10년간 하면 1조 달러의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이 표를 한 번 더 보셔야 되는데, 근데 강달러가 되면 효과가 없다는 것도 있습니다. 보셔요. 여기 달러 강세가 만일에 2,000원이 20%가 올라가 버린다. 지금 이게 국경조정세를 도입을 하면 달러가 20 내지 25% 정도 올라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달러 강세가 되니까, 자, 수입을 보면 1,000원에 여기서 판매를 해요. 근데 달러 강세가 되니까 그 20% 강세가 됐으니까 좀 원가는 줄어들겠죠. 싸게 사올 수 있습니다. 자기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전에 5,000원짜리가 4,0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그대로 빼면은 세전 수익이 4,000원이 되고, 그쵸? 4,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20% 매기면 세후 수익이 2,40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경조정세를 해봐도 오히려 수입 기업도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죠? 수입 기업이 늘어나니까 뭐냐면 이런 세제를 도입해 봐야 괜히 그 물가만 비싸지지 그 수입 기업은 오히려 수익이 늘어나니까 미국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특히 수출의 경우에는 이제 10,000원 받고 못 팝니다. 왜냐하면 그 달러가 강세가 됐으니까 8,000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쭉 빼보니까 수출 기업은 오히려 전에는 1,950원 하던 10,000원짜리 팔 때 이게 8,000원짜리를 팔게 되고 결국은 세후 수익이 1,000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되면 미국 이 제도가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반대론자들의 얘기고, 마틴 펠트슈타인 같은 분들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으로 수입되는 거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거는 한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외국 기업들이다. 그래서 10년간 1조 달러나 혜택이 된다. 이런 그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제 관세는 예외입니다만 이 법인세를 그렇게 낮춰주겠다는 건데 미국 기업이 미국에 돌아와서 수출하라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다만 이게 과연 이제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여기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하원은 공화당이 완전히 잡고 있지만 상원에는 공화당이 지금 52명인데 의결 정족수가 5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잘하면 오히려 52명이었나요? 52명이었던가 그거는 뭐 헷갈리네. 근데 어쨌든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완전히 8월에 이게 도입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기업에도 엄청난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국경조정세 도대체 무엇 얘기인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금주의 비타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차트룸에 보면 한국의 MRI 기계 있잖아요. MRI 기계가 OECD에서 4번째로 많다. 독일, 프랑스보다 2배나 많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금주의 논문 보고서를 보면 중소의 유럽 경제의 도제와 길드 제도 이런 것들이 중국을 앞지르는 데 기여했다. 이런 거. 중국이 도대체 왜 유럽에 뒤졌을까 해서 그런 하나 저게 되는 거죠. 그런 논문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금주의 해외 명칼럼을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3월 1일자에 Don't underestimate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해가지고 북핵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북한을 한 번에 그냥
선제 공격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최근에도 이제 북한이 ICBM은 아닙니다만 미사일을 4방이나 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워싱턴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전명구는 제가 이런 책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최근 제가 고전명구는 지금 태극기와 촛불과 태극기로 나눠진 이런 우리 집회문화, 그다음에 광장의 민심 이런 거가 왜 일어나는지 그런 현상을 분석한 책들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책은 캐스 R. 선스타인 교수가 쓴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입니다.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거기서 제가 뽑은 명분은 이런 겁니다. 구성원 생각이 비슷한 동질적 집단이 과격하고 극단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만 자꾸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다시 확증하고 그죠? 자기가 믿고 그래서 오히려 더 극단적이 된다. 이런 얘기 문장을 한번 볼게요. 어떤 집단을 극단적이고 광신적인 집단으로 만드는 손쉬운 길은 그 구성원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하는 것이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 오히려 광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집단 외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보나 입장을 무조건 불신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토의를 계속하면 이들의 극단화는 무엇으로도 막기 어렵다. 왜 태극기와 촛불과 태극기는 이렇게 넘을 수 없는 간격에 휩싸여 있는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라는 거. 자, 그런데 이제 특히나 이런 거, 인터넷이 보세요. 인터넷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분화. 다시 말해서 사이버 발칸화다. 발칸 반도처럼 막 갈라진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주장, 자기 입맛에 맞는 어조의 주장만 골라 듣는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듣고 미처 모르던 문제점을 알게 됨으로써 얻는 이득은 점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극단에 끌리는 이유가 어떤 극단적인 특별한 사상에 끌린다기보다는 사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이 모여있는 이유를 서로가 확인해주고 그런 다른 집단과 격리되면서 오히려 강해지더라.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선스타인 교수의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